초등학교는 이제 소래초 나왔고요. 중학교는 그 소래중학교를 좀 다니다가 전학을 갔고 부천고 나오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서 제 첫 직장이 작은자리 복지관이었습니다. 저 빨간 벽돌의 건물에 담쟁이 넝쿨 작은자리 이렇게 써 있는데 12월 달인가 노란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작은자리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 동네에 복지관이 있네 이러면서 뭐지? 해가지고 바로 내렸습니다. 그냥 가다 말고 내려서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그 초대 관장님 최수자 선생님이 이제 복지관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재정구 의원님 이제 생존해 계셨죠. 현역 국회의원이셨고 작은 자리가 빈민들과 함께 해왔던 삶들 내지는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왔던 이런 삶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함께 일해볼 의향이 있냐? 전 사실은 그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도 조직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역할들이 이제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에 작은 자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하고 굉장히 부합하다.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97년 1월서부터 같이 근무하게 된 거예요. 작은자리 복지관에 있는 동안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좀 연계해서 활동도 하고 그때 97년도에 이제 IMF 닥치면서 IMF 실업극복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작은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단체적인 어떤 성격들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연대의 고리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자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사적 태생적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재정구 의원님이 한 40년 전에 했던 이제 잼공장을 했던 사업들 이게 이제 자활 사업이고 빈곤한 빈민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었고 신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던 거는 사회적 금융이었고 작은 자리를 만들었던 마을 공동체 운동이었었는데 4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보다 지금은 고 재정구 의원님이 더 커 보입니다. 시흥의 큰 거목 같은 정치인이신데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대학 4년 내내 또 사회 부조리한 문제, 민주화 관련된 투쟁들과 고민들, 소위 이제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 4년 내내 좀 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장 호흡할 수 있는 게 작은 자리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애인복지관, 안양의 장애인복지관을 들어갔습니다. 99년도 7월에 했는데 그 복지관 내 노사관계 어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했어요. 부당한 상황들이 좀 발생해가지고 노조를 만들게 됐어요. 부당한 해고들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노동행위들이 좀 발생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직원들의 좀 뜻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2년을 그렇게 그 안양의 장애인복지관의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전국적인 사회복지 노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서울 경인 지역이라도 먼저 가자 해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 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초대위원장을 1년 하고 이제는 다시 시흥에서 활동을 하자 하면서 시흥의 지역복지협의체,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때 이제 구성되는 시기였었거든요. 2007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간사로 취업을 하게 됐죠. 이러면서 다시 또 지역에서 복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했었습니다. 이제 애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현실 정치는 사실 이제 2010년도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정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2010년 민주당 시의원 경선에서 그냥 와장창 깨졌습니다. 당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경선에 떠지고 나서 백원 의원님이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하셨어요. 약 2년간 백원우 의원실의 이제 비서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고요. 백원우 의원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 배웠고요. 백원우 의원님이 되게 강직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더 강한 모습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힘없고 약한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겸손하시고 약한 모습을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서 좀 느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8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당에서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2년 총선 이후에는 신천연합병원에 전공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 좀 같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7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나와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 다 틀린 직장 생활 같고 뭐 다 개별적인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게 좀 이어지는 것들은 진보에 대한 흐름들 내지는 운동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제 의사를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한 거고요. 또 교육 문제라든가 시의원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의 우리의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는, 당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던 거고요. 특히 광역의원이 해야 될 경기도와 내지는 교육청과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직원이 한 10만 명이 넘어가고 예산도 16조 원.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위원회하고 2위원회가 있고요. 교육 상임위를 선택했었던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택지 개발이 많잖아요.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시흥시고, 이 택지 개발이 많다 보니까 학교 설립 문제가 굉장히 큰 그 지역의 현안입니다. 다른 지역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이런 모양새지만 경기 시흥 지역은 이제 학교를 계속 늘려가야만 되는. 근데 이 학교 설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으로 좀 가서 학교 설립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우리 시흥이 혁신교육의 가장 중심지라고 합니다. 또 가장 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더욱더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많이 지원해서 많이 확장시키고 싶다는, 플러스 고교 입시 평준화 문제. 우리 시흥 주변에 딱 보시면 시흥 빼놓고 다 평준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성적에 따라서 아직도 좀 평가받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갔죠. 네. 저는 우리 학교들이 그동안 너무 크게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설립에 이제 규모를 이제 소규모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시와 MTB 같은 경우는 초중 복합학교를 진행을 하고, 장현지구에는 장현사초 같은 경우는 장애복합 특수 학급 뭐 이런 개념으로 좀 하잖아요. 특수학급의 수를 좀 늘리는 거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학교가 낮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전국의 교육부의 정책에도 반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저출산 문제 계속 현재로서는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예전에는 아마 1000세대만 돼도 학교 설립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4000세대 이렇게 좀 돼야지 겨우 초등학교 하나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위기이자 가장 급박한 문제죠. 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혁신이 되는데 이제 대입 제도가 바뀌지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혁신 교육의 이제 성과들이 그냥 중단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인재상들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능력.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뭐 예시바라고 하나요? 도서관이 혼자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들이 토론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혁신 교육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뭐 교육부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대입 제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교육부가 계속 조금씩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중학교의 혁신학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좀 이어지는,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도행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일문일답 질의를 하면서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주문한 게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시작한 10년이 됐다. 혁신학교 가지고 있는 성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 혁신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아이들이 대학 내지는 사회에 진출해서 어떻게 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어떤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사실 기대됩니다. 어떻게 좀 나올지.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좀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저 용역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지역의 평준화 관련된 평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 평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느껴야지 이제 그 이후에 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약 6 내지 7년이 걸리고요. 경기도 의회의 용역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시흥 지역의 이제 평준화에 대해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시작을 하고 8월 10일서부터 착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을 내놨거든요. 중고등학생이 약 12%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노동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임금도 떼이기도 하고 폭언을 당하기도 하고 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어른들이 좀 더 이런 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강화했다라면 이런 일 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이 특성화 고등학교 빼놓고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노동인권위원회를 만든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연 2회의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것들은 호접벌 관련된 비료대로 문제들은 지금 현안이 좀 된 것 같고요. 송전탑 문제가 또 하나의 현안이고 학교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학교 설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시간과 예산이 조금씩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농곡중 이런 데는 또 작잖아요. 또 구도심 쪽에 있고 교실도 좀 비어 있고 이런데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혁신학교 이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커도 중요한 거고 작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기회들은 공평해야 되고 그때 이재명 지사님한테 이제 도정 질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이 택지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 장현지구 내에 있는데 장현지구가 아니다고 하는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장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좀 지속적으로 같이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고 이거 문제 발생 원인 제공자였던 LH라든가 한전이 좀 해줘야 되는 일 아닐까.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주민들과 함께 좀 찾아가야 된다. 주민과 내지는 정치와 행정이 같이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면서 계속해서 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거가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들 쭉 한번 불러볼게요. 민주주의, 시민참여, 시민주권, 그 분배와 복지, 자치와 분권, 남북의 평화, 개성과 다양성, 혁신교육, 공공성, 공공의료, 노동인권, 창의성,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담론이었었고요.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일자리와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일자리 속에는 우리가 항상 4차 산업만 얘기하는데 제조업을 정말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4차 산업도 해야 되고 이제 서울대와 연계한 여러 가지 미래 산업들도 육성해야 되지만 가장 근간 먹거리인 이 제조업이 정말 살아나야 된다. 제조업에 대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투자들이 함께 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닐까.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교육받고
의료의 보장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바꿔나가는 게 어떤 정치의 어떤 역할들 아닐까.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되죠. 이런 고민들. 북유럽의 어떤 선진화된 모습들이 저희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는 과제 역시도 우리 시민과 또 정치인들의 역할 아닐까 좀 생각하고.